안철수 야권 승리를 자축하자는 소리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건방진 소리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안철수의 야권 승리는 내가 봐서는 맞는 소리인 것 같고, 김종인의 건방진 소리라는 것은 정말 노욕에 정말 자기만의 생각이지 그게 건방진 소리로 들려지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나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의 소리가 건방진 소리입니다. 그게 어떻게 국민의힘의 승리입니까? 국민의 승리지. 응? 국민의 승리지 어떻게 국민의힘의 승리입니까? 국민의힘이 당은 냈을 후보자는 냈을지 모르지만은 국민의힘이 지금 국민의힘 당원인데까지 지금 지지를 받고 호응을 받다고 생각합니까? 지금 문재인 정권이 너무나 지금 국민의 생각과 동떨어지기 때문에 이번 안철수 단일화 대단히 큰 몫입니다. 이번의 승리는 저는 안철수의 승리라고 봅니다. 이번에 서울시장 선거를 함으로써 안철수 대표는 대권 가도의 발판이 더 한층 굳어졌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저는 누차 얘기하지만은 안철수를 그렇게 지지하거나 응원하는 입장은 아닙니다. 하지만은 이번에 정치 상황을 봤을 때는 안철수의 승리가 대단합니다. 안철수의 생각이 대단했고 안철수의 행동이 대단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이 되고 문재인, 홍준표, 안철수, 유승민이 이제요? 조원지 마구 대통령 후보 해가지고 완주했지 않습니까? 예? 나는 그런 데서 나는 이 김종인이 얘기하는 똥파리 얘기를 나는 하고 싶어요. 그 똥파리 18위가 안 끄였더라면은 문재인, 홍준표 맞짱만 뛰었더라면은 정권 안 줬어요. 홍준표 이겼을지 몰라요. 그런데 그때도 안철수가 저쪽에 얻은 표가 지지율이 엄청나게 높았어요. 그런데 이번에도 그러면은 김종인은 선거 여론조사 한창 될 적에 박영선, 오세훈, 안철수 3자 대결을 해도 이긴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 오만방자한 얘기지. 그런 게 바로 김종인 위원장, 그런 게 바로 건방진 소리예요. 이번에도 안철수 나왔으면은 박영선 됐습니다. 안철수가 꼬불치 주고 단일화 해줬으니까 된 거지. 그거를 아는 거는 누가 제일 정확하게 아는가 하면은 오세훈 후보가 정확하게 합니다. 선거운동을 해보면은 다녀보면은 어떤 얘기가 자기 피부에 제일 와닿는가를 본인이 압니다. 본인이 알기 때문에 오세훈이 안철수의 공이라는 것을 알 것입니다. 그리고 오세훈도 본인의 인기나 본인의 능력으로 됐다고 생각하면은 내년 선거에서 또 오판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이거는 국민이 힘이라는 당이 아니라 민초 백성들이 반 문재인 하는 이 정서에 갑동이가 올라탔든지 얼덩이가 올라탔든지 누구라도 올라타면은 가는 거예요.
진중권 교수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막대기를 꽂아놨으면은 지금 오세훈의 표보다 더 지지율이 높았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오세훈에 가감해야 될 것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국민들은 어느 정권을 한 군데 몰아서 지지해 줄 만한 정권이 없어요. 또 정치인들도 오락가락 하잖아요. 지금 선이 없잖아. 나는 무슨 선을 지켜온, 자기 선을 지켜온 사람이 없어요. 요당 갔다 조당 갔다 자기 대장 모가지 치고 또 지 대장 하려고 미끄덩거리고 미꾸라지처럼 꼬불랑거리는 게 없나? 별게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지져 있는 국민들은 정치인들을 볼만한 정치인을 찾지를 못해요. 귀감이 되고 이분은 존경해야 된다고 얘기해야 될 만한 정치인이 없어요. 정치인의 부재 상태라. 그런데도 지금 정치는 하고 있어요. 김종인이 윤석열이 별을 따르면 파리들을 단속해야 된다겠는데 이 파리 똥파리가 될란지 씨파리가 될란지 이 파리들이 파리 정리하려고 하면은 내가 봐가지고는 김종인부터 그만해 싹 다 없어져야 되라 이 파리가 없어질 것 같아. 정리가 될 것 같아. 누가 파리고 누가 정치인이라고 나는 지금 걸러내지를 못하겠다. 그리고 80격인 이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도 말도 차려 깊이 못했어요. 안철수에 대해서 안철수 대표가 단일 안 해주면 어쩔 건데 자기 장사 없어요. 자기의 능력, 무슨 능력이 거기에 발휘됐단 말이야. 국민의 능력이지. 주권자인 국민의 능력이지. 국민의힘 당이 무슨 역할을 해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가지고 오세훈을 찍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얘기 하지 마시라. 오갈 데가 없는 국민들이다. 지금은 거의가 유동표야, 유동표.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이 지금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불만사항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지금 더불어민주당인데 끌려다니는 게 진짜 너무나 심하게 끌려다니잖아요. 그 보면은 안철수 대통령 저쪽에 대표 있는데 김용인 위원장이 놀라는 이유도 있어요. 자기가 그런 말들을 그렇게 했는데도 거기 썩낸 바 없잖아요. 인내심에 놀랬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나이 든 사람이 좀 언행에 좀 조심했어야지. 김종인, 윤석열 주변에 팔이 잘 치워야 된다. 이것도 정말 이거는 지금 저쪽에 윤석열 주변에도 뭐 팔이 아닌 것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뭐 팔이 잘 치워야 된다 그러는데 그러니까 치운다 그러지만은 파리에 비교했는 거는 김종인은 파리에 비교했지만은 나는 내인데 건너오면서 나는 똥파리 씨파리로 바뀌는 거예요. 왜 이런 데다 비유를 했어야 됐는가? 자기도 정치를 하면서 정치를 안 하는 우리가 똥파리 씨파리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당연한 그런 저쪽에 뭐로 할 수 있는 논평이고 비평이지만은 스스로가 스스로를 똥파리 씨파리라고 그런 거는 이거는 좀 표현이 적절치 못하다. 김종인의 별도 너무 자주 있으면은 그것도 안 맞는 거예요. 박영선 있는데도 별 얘기 했더라고. 분명하게 육성으로 했는 게 나왔더라고. MBN 내가 방송 내가 딱 잡아보니까 자기 입으로 생생하게 얘기했더라고. 그래서 나는 윤석열이 대통령 되는 거 나는 별로
정말 저런 사람이 대통령이 돼야 되는가 또 나는 지금 회의적인 생각이고, 윤석열도 자기 반성부터 하고 정치에 정식 입문했으면 싶어요. 그러지 않고는 저는 언제부터 그런 얘기 하잖아요. 윤석열은 어떤 문재인 정부에 충실한 한 검사였지 나는 대통령감으로까지는 보지 않는다. 그런데 김종인의 별도 옛날에 아마 오래전에 박영선을 별이라고 떠받쳤었는데 박영선은 지금 서울시장에도 떨어졌다. 별 효과가 김종인의 별 효과가 얼마나 있을런지 뭐 요번에 맞추면은 50%, 전번에는 100% 틀렸어요. 박영선을 별이라 그럴 때는 아직도 별을 못 땄으니까 100% 틀렸었는데 이번에 윤석열이 대통령이 된다 그러면 한번 맞추면은 김종인의 별 예측은 50%의 예견의 승률을 갖는다. 그런 얘기. 그래서 자기가 남인데 조금 그렇게 떳떳해야 돼요. 떳떳해야 되지. 그렇게 원색적으로 비난을 하니까네 국민의 힘이 있고 국민의 당이 있어요. 국민의 당이는 누구 한가면은 안철수 대표가 당인 것입니다. 이 원색적인 비난을 하고 나오고 있어요. 원색적인 비난을 하는 거는 김종인 구속 수감되는 거 이 사진 있어요. 이게 옛날에 그 2년도에 동은행장 안영모로부터 은행장 연임시켜 달라는 그런 청탁으로 2억 원, 돈 2억 원 받고 구속되는 그런 일이 있어요. 그런 된 일이 있는데 그때 당시에 이때 홍준표 검사 앞에서 조사를 받고 자백을 했는 그런 일이 있을 거예요. 그 29년 전에 뇌물 2억 받았던 김종인 건방진 망언이다 하는 게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있는 국민의당의 얘기예요. 국민을 개돼지로 보나? 이런 얘기입니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지금 윤석열을 놓고 지금 서로 끌어당겨 보려고 내가 킹메이커 역할을 해보려고 자청해 들어가기는 아직은 이런 것 같고 나를 불러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으로 황새처럼 모가지를 쫙 빼고 있는 격이고 안철수도 윤석열이가 나와 같이 삼지대에서 한번 해봤으면 하는 얘기고 아니면은 또 금태섭이는 삼지대에서 만들어서 당대당 통합으로 가자 이런 얘기입니다. 국민의힘 당은 내가 봐서는 비빔밥 아닙니까? 비빔밥당 같아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뭐 누구가 또 당대당 통합 뭐 할 게 뭐 있어요. 지금 어제 송원석 의원이 탈당했으니까 101명이 됐는데 101명이나 103명 저쪽에 국민의당에 안철수 대표당에 3명이나 뭐가 다를 게 있어요. 옛날에 자기 당이 배출한 대통령 탄핵하고 나갔다 들어온 사람들하고도 그냥 당대당 통합하고 당명 바꾸고 온갖 거 다 해줘 온갖 편의 요구 다 들어줘가면서 통합했는데 뭐는 못하겠어요. 뭐 지금 그렇다 해가지고 그 모양이 뭐 선명하고 꼴꼴날 것 같아요. 어차피 저는 그렇게 시민으로서 원하는 거는 국민의힘은 해쳐모여 해야 됩니다. 해쳐모여 해야 돼요. 국민의힘이 그래 있으니까 표를 주려고 하는 사람이 정신이 헷갈려요. 정말 이거 이놈 봐가지고는 줘야 되겠는데 이놈 봐가지고는 주기 싫고 이놈 봐야지는 이런 것들이 한 군데 섞여 있어 놓으니까
표가 선뜻 가지를 않아요. 앞으로 내년 선거에 보십시오. 내년 선거에 보면은 이게 분명히 더할 겁니다. 국민의힘의 정치성이 주민을, 표를 줄 시민을 지금 확 끌어잡는 그런 게 없어요. 지금, 그러면은, 탄핵을 주동적으로 했던 김무성, 유승민, 누구야, 저 사람. 윤석열. 지금 문재인 대통령, 응? 탄핵감 아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하고 비교했을 때 탄핵해야 되겠어, 아니 되겠어? 탄핵감이 된다 그러면 탄핵을 해야지. 윤석열을 나는 별로 치적 없다고 생각해요. 이성윤이 지금 기소한다는 대검에 지금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아직 기소되지는 않았지만은 기소한다는 그런 여론이 들끓고 있는데, 난 조나간 차장이 오히려 윤석열보다가 더 잘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윤석열이 하지 못했던 걸 지금 하고 있잖아요. 윤석열이 그렇다 그러면은 왜 그거 쳐다 뭐 합니까? 자기를 그렇게 괴롭히고 그렇게 말 안 듣고 협조도 안 되고 했는 그런 이성윤을 자기는 처단도 뭐 하고 나왔잖아요. 왜 그게 남아있는 사람이 해야 됩니까? 그 기반을 마련했다고, 기반을 누가 마련했습니까? 나는 윤석열이 그렇게 치적이 많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윤석열을 나는 일 많이 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문재인 당대표, 대통령이 되기 전이니까 문재인 당대표하고 잘 얘기됐었고, 문재인 대통령 돼가지고 박근혜 탄핵하는데 아주 저쪽에 엮고 구형하고 하는데 충실한 검사였을 뿐이지, 그 이후에 큰 사건 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예? 지금 울산 선거도 지금 거의 좌절시킨 상태 아닙니까? 이거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윤석열이 그렇게 자유민주주의를 외치고 보수를 그렇게 갈망했다 그러면은 왜 이거 끝까지 안 해요? 왜 후배들인데 미뤘습니까? 경인선 타러 가는 드루킹은 왜 그냥 뒀습니까? 왜 그럼 지금 이렇게 있는데? 월선 원자력 왜 지금도 돌진 안 하고 있어요? 전부 자기가 그러면은 정말 국가와 민족을 위한다 그러면은 사표 낼 일이 뭐 있습니까? 임기 그날까지 거기서 검사로서 열심히 했더라 그러면은 그 이후에 나와도 얼마든지 들림받을 수 있어요. 나는 윤석열이 본인의 총장으로서의 역할을 다 했다고 보지 않습니다. 저는 더 할 수 있었다고 봅니다. 문재인과의 그런 무슨 내락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은 문재인 국회에서 답변하대요. 임기까지 잘 하라는 모종의 그런 어떤 채널로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윤석열이 얘기했잖아요. 나는 그 얘기의 대가가 날만 구속하지 말라 그런 얘기로 들렸어요. 얼마든지 더 진척을 보일 수도 있었던 수사 상황들이 지금 거의 다 답보 상태에 있는 것은 윤석열의 책임이라고 나는 봅니다. 밑에 검사들, 부장검사들, 차장검사들 정말 잘했다고 생각해요. 했는데 오히려 이성윤만 브레이크를 걸었는가? 윤석열은 그 수사 진행에 진행을 늦춘 그런 게는 없었는가 하는 게 저의 의구심입니다. 지금 대통령 선거가 내년 3월 9일이니까 이제는 1년이 안 남았어요. 이제는 1년이 안 남은 날이지만은 윤석열 지금 대통령 된다 해가지고 될 것 같다고 해가지고 하고 정말로 김종인이 말대로 18회들이 막 짓끓고 있어요.
주호영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이 정치하지 말라는 거 선포하라고 얘기해 놓고는 지금은 윤석열이 이리 좀 오너라 이너라 오너라고 보이는데 손짓은 안 하지만은 왔으면 하고 있어요. 여왕벌 없는 벌통이 수벌만큼 왁작 걸어가야 될 일이 있어요. 지금 국민의힘에는 그렇게 탐탁한 여왕벌 대통령감이 없어요. 그나마 그래도 말이 좀 경하고 촉바르긴 하지만은 홍준표 의원이 그래도 보수권에서는 그래도 있고 새로운 대항마가 나와줬으면 하는데 거기에 비해서 윤석열이 되겠어요? 어차피 윤석열이 정치하자면은 국민의힘에 들어와야 되는데 국민의힘에 들어오면은 이제 의원들을 얼마만큼 포섭을 해야 되느냐가 달려 있는데 윤석열을 지지하는 의원들은 얼마나 될 것이며 지금 그래도 우뚝 서 있는 홍준표들을 얼마만큼 추종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있어요. 유승민은 정반에 지금 떼어주는 언론이 있으니까 유승민이 지금 자꾸 거론되는 거지. 유승민은 본인의 희망사항이 대통령이겠지만은 국민들은 그런 거 생각하고 있지 않잖아요. 자기가 작년 전번에도 대통령 나와가지고 뭐 2, 3%, 5%도 뭐 했지 싶은데 그 정도 되면은 지어야지.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과의 관계가 아무리 자기가 정당하다 그래도 정당하지 않다고 보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그걸 차고 나갈 수 있겠어요? 못 차고 나갑니다. 저는 윤석열이나 유승민 이런 사람들은 나는 대통령으로 아직은 보지 않고 있어요. 뭐 된다 그러면은 뭐 그 치하에서 살고 있어야 되겠지만은 그때는 나도 삿갓을 하나 쓰고 살아야 되나? 하기야 뭐 머리가 없으니까 나는 뭐 모자를 하나 쓰고 있는 게 좋긴 좋지. 나는 그런 생각은 해보지 않습니다. 그래도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이렇게 죽을 지경이라도 내내 대통령 선거를 해보면은 맹야권 1대 여권 1대1 맞대결을 한다 그래도 비커비커한데 이 야권은 절대로 혼자 나오지 않습니다. 이 김종인이 얘기하는 똥파리들이 쫙 연결됩니다. 여권에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시켜주려고 아주 또 받쳐주는 것들이 있어요. 전번에도 그랬잖아요. 홍준표 문재인이 대결했으면은 끝장이 났을 건데 여기에 안철수, 유승민이, 이재호, 조원진이 이것들이 마구 줄줄이 달아가지고 문재인 대통령 시키려고 끝까지 완주했잖아요. 이것들이 전부 다 통합이 돼가지고 홍준표로 몰아줬다 그러면은 한번 해볼만 했고 또 그 게임에서 졌다 그러면은 국민들도 승복을 했을 거예요. 그런 게임을 할 수 있게 해주지 않은 사람들이 안철수, 유승민이, 이재호, 조원진이 이 사람들이 문재인 대통령 만드는데 결과적으로 일조를 한 사람들이다. 이 사람들은 대통령 안철수는 좀 다르지. 안철수는 당이 달랐으니까. 그리고 또 색깔을 조금 당이 달랐다는 거는 그 당과 그 당의 색깔이 좀 차이가 있었으니까 그래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4.15 부정선거 문제를 지금 짚고 넘어가지 못하면은 이것을 법 개정을 하지 않고 공직선거법을 개정하지 않고 내년 대선은 해봤자 말짱 도루묵 같이 보이는 것은 저의 식견입니다. 저의 예견입니다. 후보가 아무리 돈 났다 한들 아무리 출중하다 해도 내년 부정선거 대비책이 확실치 않다 그러면은 부정선거에 대비를 못 한다 그러면은 나는 국민의힘이 더 우세해지지 않겠나 하는 것에 그런 생각을 두고 이 기사들을 보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출중한 사람이 나와도 안 돼요. 윤석열이 뭐 지금의 국민의 몇 프로, 옛날에 김무성이도 막 지지율 이렇게 높이 가다가 후보 대통령 후보 한번 하지도 못했어요. 지지율 가지고 안 돼요. 윤석열, 내가 언제 윤석열이 안 되는 이유를 내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윤석열이 그때만 해도 누구의 지원을 받고 중앙지검장이 됐는가? 중앙지검장 되고 검찰총장 됐는가? 더불어민주당의 힘을 입었어요. 모든 정보는, 그의 정보는 더불어민주당이 갖고 있어요. 거기에 대한 해결책을 자기가 내놔야 돼요. 우리 이쪽에 지금의 국민의힘 쪽에서 묻는 대답을 다 못했어요. 허실질 하다가 넘어가고 이랬었는데 그런 문제들을 윤석열은 대답을 다 해야 돼요. 대답을 해도 얼마나 뼈아프게 해야 되는가 하면은 자기의 정보들은 한때는 자기의 우군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이 다 쥐고 있기 때문에 그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질문은 엄청난 파괴력이 있다고 봅니다. 저는 그런 질문보다도 부정선거 대비가 되지 않고는 절대 정권 교체는 어려울 수도 있다. 인물론 나는 두 번째라고 생각합니다. 부정선거 대비 공직선거법 개정. 이게 선행돼야 돼요. 얼마 전에 뭐 공직선거법 개정했다 그러는데 불신해요. 이 공직선거법 개정되지 않고는 내년 대통령 선거 저는 그렇게 흥미롭게 보지 않습니다. 이미 저는 저 나름대로의 예단과 결론을 내린 상태이기 때문에 흥미롭게 보지 않습니다. 방송 마치겠습니다.